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타임 코스피 액티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코덱스 200과 비교하면서 액티브 ETF가 언제 불리한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임 코스피 액티브는 타임 운용사의 국내 주식 액티브 상품입니다. 코스피 대비 나은 성과를 추구합니다. 홈페이지의 수익률을 보면 비교지수 대비 상장 이후 53.30%의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지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한국 주식의 패시브 ETF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죠. 사실 그래서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ETF가 코스피 200을 이겼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코덱스 200과 타임 코스피 액티브를 비교하면 코덱스 200이 더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3년 기준으로 하면 60%포인트 이상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인 코스피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이 맞으니까 좋은 액티브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고 할 수도 있죠. 타임 코스피 액티브를 좀 더 살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2021년 5월 25일 상장해서 5년이 좀 넘은 상품입니다. 시가총액은 4,432억으로 요즘 1조가 안 넘으면 대형이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35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총 보수는 0.8%이고 실부담 비용률은 1.2779%로 액티브 ETF다운 높은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은 매매 차익에도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과표 기준가의 변화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팔 때 세금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비과세 처리가 되거나 약간 세금이 나오는 정도로 마무리될 겁니다. 60일 평균 거래량은 47만 주 정도로 이 정도면 거래액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타임 코스피 액티브와 코덱스 200을 비교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을 비교하는 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의 총 599일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보유 종목을 전부 다운받아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가격은 2021년 5월 25일 상장됐으니까 그때부터 5.1년간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타임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홈페이지고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펀 ETF에서 다운받아서 Y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수정 종가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최근까지 수익률 비교를 해본 겁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주황색으로 된 코덱스 200이 최근에 더 나은 성과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파란색인 타임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후반으로 오면서 역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저 그래프로는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상대 강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타임 수익률을 코덱스 200 수익률로 나눈 다음 2를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면 타임이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0보다 낮으면 코덱스가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상장 이후에 타임이 쭉 우위를 보여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2025년 중반 이후로 상대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되면서 최근에는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타임의 부진은 최근 1.5년간 초대형주, 반도체 랠리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약 5.1년간의 수익률 분석을 보면 222.9% 대 253%,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2.5년간의 수익률 분석을 보면 264% 대 309%로 대부분의 수익이 최근에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DD는 타임이 전체 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더 우수한 31% 정도로 나타났지만 샤프 지수나 칼마 등 위험 조정 지표는 두 기간 모두 코덱스가 우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베타는 0.94에서 0.96, 상관계수는 0.92에서 0.94로 방향성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간 승률에서 타임이 이긴 경우는 전체 구간에서 48%인데 2024년 이후로는 43%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도 반반 정도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수익률 면에서 코덱스 200만 못한 구간이 많았다는 거죠. 이건 액티브 쉐어라고 해서 얼마나 액티브하게 운영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4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액티브 쉐어가 44%가 최근으로 측정된 건데, 이게 44%라는 것은 타임의 포트폴리오의 44%가 코스피 200과는 다른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56% 정도는 같은 종목을 갖고 있고 44%는 다르다는 거죠.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평균 보유 종목 수는 33개, 200개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액티브 쉐어와 중복도를 비교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티브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44% 정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를 기초지수로 삼았기 때문에 코스피와 상관계수를 유지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타임은 평균 33종목, 코덱스 200은 200종목을 담았는데 상위 10종목 비중은 타임이 61.2%로 더 높습니다. 코덱스 200이 55.7%로 조금 낮죠. 이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33종목밖에 없으니까 상위 10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HHI라고 하는 집중도 면에서는 오히려 타임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종목 비중은 상위 10종목의 비중을 모두 더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HHI는 각 종목의 비중을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 종목을 훨씬 더 크게 반영하는 겁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타임은 상위 10종목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지만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덱스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겁니다. 10종목을 대충 골고루 담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10종목 비중은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를 본다면 HHI는 한두 종목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종목을 어떻게 담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타임의 종목 비중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가 25%로 높지만 삼성전자는 17%로 하이닉스보다 덜 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위인 신세계도 2.29%로 제법 비중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코덱스 200의 종목 구성인데 1위, 2위가 각각 30%가 넘고 10위인 기아는 0.85%입니다. 아까 타임의 경우에는 10위가 2.29%를 담았는데 이 경우에는 10위가 0.85%밖에 없으니까 집중도를 따져보면 코덱스 200이 오히려 상위 종목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조금씩 수치가 달라지는데 이건 그 수치를 계산하는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는 대략적인 경향성만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타임은 3전 하이닉스에 몰빵하지 않고 액티브하게 종목을 구성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승패를 가른 요인입니다. 회전율 부분을 보게 되면 코덱스 200은 종목 교체가 거의 없으니까 의미가 없겠고 타임 코스피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일평균 교체율은 2.91%, 평균 보유일수는 63일, 중위 보유일수는 29일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고 누적 보유 종목 수를 보면 154개 종목을 보유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종목들을 더 많이 담고 있는지, 얼마나 종목들을 덜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타임이 코덱스 200에 비해서 얼마나 액티브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6월 29일 기준으로 타임과 코덱스의 종목 구성을 보면 코덱스에 비해서 더 들고 있는 종목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타임이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 삼양식품, APR 등의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타임이 코덱스 200 대비 덜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일 큰 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도 5%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절반 정도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액티브하게 종목을 구성한 것이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위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 종목들을 들고 있어서 다음날 수익률에 플러스가 된 종목들입니다. 삼양식품, 삼성전기, HE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더 많이 담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코덱스 200에 비해서 초과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은 덜 담아서 코덱스 200보다 이 종목을 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 종목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좋은 종목을 골라서 기초지수 대비 더 벌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하나 덜 들었다는 것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월별 수익 비교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간 것은 타임이 더 많이 번 초과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그래프는 코덱스 200이 더 많이 번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게 됐을 때는 2025년에 23%가 뒤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11.9% 수익이 뒤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 때문입니다. 예전에 개그맨 유민상 씨가 슈카월드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전문가가 주식이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슈카가 옆에서 삼전이 어때서? 라고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디스 아닌 디스를 한 것이 옛날에는 웃음거리였는데, 결국 최근의 장세는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아는 하이닉스를 얼마나 뚝심 있게 예전부터 들고 갔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니까 매매 안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30%씩 꽉꽉 채워놓고 나머지 40%로 짤짤이 하면서 버틸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액티브 ETF를 운영해서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삼성전자 비중을 좀 덜어내고 더 좋아 보이는 액티브한 종목들을 많이 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액티브 ETF는 언제 불리한가? 라는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하나가 시장을 주도하고 모든 수급을 빨아가는 장세에서는 액티브 ETF는 불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리서치해서 숨겨진 종목을 발견하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장세에서는 액티브 ETF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이 그런 시장인지, 그렇게 순환매가 돌아오는 시장이 언제 오는지 이걸 아는 건데, 이걸 알면 우리가 액티브 ETF에 베팅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문제는 저걸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매매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액티브 ETF에 투자하기가 조금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